안녕하세요. 오늘 저희와 함께 좀 흥미로운 연구 결과를 깊이 파헤쳐 볼 텐데요. 바로 코로나19 회복 후에 우리 입속 미생물 세계, 특히 진균, 그러니까 곰팡이 군집이 어떻게 변하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. 최근에 나온 과학 논문을 좀 봤는데요. 항생제를 받은 회복자, 또 안 받은 회복자, 그리고 건강한 분들, 이 세 그룹의 타액 샘플을 비교 분석했더라고요. 그래서 오늘 목표는 코로나19 회복 과정, 특히 항생제를 썼을 때 입속 진균 생태계에 어떤 변화가 생기는지, 이게 또 뭘 의미하는지 알아보는 겁니다. 자, 그래서 연구자들이 딱 보니까 가장 먼저 눈에 띈 게 뭐였을까요? 코로나19에서 회복하신 분들 있잖아요. 이분들이 건강한 분들보다 전반적으로 구강 건강 상태가 좀 안 좋았다는 거예요. 구체적으로 보면 뭐 치태 지수, 그러니까 이에 세균막 얼마나 끼었나 보는 거요. 그리고 잇몸 출혈 지수, BOP라고 하죠. 잇몸에서 피가 얼마나 쉽게 나는지. 또 설태 지수라고 혀에 백태 끼는 거 있잖아요. 네. 이런 지표들이 다 눈에 띄게 높았어요. 네, 그 점이 상당히 중요합니다. 구강 건강이 나빠지는 게 뭐 단순히 질병이나 치료 때문일 수도 있겠지만요. 반대로 생각해 보면 입안이 건강하지 못하면 우리 몸이 다른 감염에 더 취약해질 수도 있다는 뜻도 되거든요. 입이 통로가 될 수 있으니까요. 그렇죠. 입은 외부 병원균이 우리 몸 안으로 들어오는 아주 중요한 통로니까요. 그래서 입안에 만성적인 염증 같은 게 있으면 이게 또 다른 문제로 이어질 수 있는 거죠. 그렇군요. 입안 환경 전체가 이렇게 영향을 받는다는 건데, 그럼 좀 더 구체적으로 진균만 딱 놓고 보면 어떤 변화가 있었나요? 어떤 종류의 진균들이 주로 발견됐죠? 일단 전체적으로 보면요. 잔항균문하고 담자균문 이 두 가지 큰 그룹의 진균들이 대부분이었어요. 조금 더 자세히 이제 속 수준에서 보면요. 캔디다하고 말라세지아 이 두 진균이 좀 두드러졌습니다. 근데 여기서 특히 주목해야 할 게 바로 캔디다입니다. 칸디다요? 그거 혹시 왜 기회 감염 일으킨다고 하는 그 진균 아닌가요? 네, 맞습니다. 바로 그 캔디다 속 진균이 회복자 그룹에서 훨씬 더 많이 발견됐는데요. 근데 정말 놀라운 점은 항생제 치료를 받은 그룹 있잖아요. 그룹 I. 여기서는 그 비율이 무려 88.11%에 달했다는 겁니다. 88%요? 와. 네. 항생제를 안 쓴 회복자 그룹 E는 한 78.20%, 그리고 건강한 대조군 그룹 3은 45.81%였으니까요. 이게 엄청난 차이죠. 그래서 LFS 분석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뭐냐면 각 그룹에서 어떤 미생물이 좀 특별히 많은지 찾아보는 거예요. 이걸 해보니까 역시나 캔디다가 항생제 그룹하고 아주 강하게 연관되어 있다. 이렇게 나왔습니다. 이야, 88%라니. 건강한 사람의 거의 2배네요. 와. 그러니까 항생제가 단순히 나쁜 세균만 잡는 게 아니라 어쩌면 입속 진균 세계의 판도까지 완전히 바꿔버릴 수 있다. 이런 강력한 증거가 되겠네요. 그럼 항생제를 쓰지 않은 회복자 그룹 2는 어땠어요? 거기도 칸디다 비율이 아주 낮진 않았지만 항생제 그룹과는 또 다른 특징이 있었을 것 같은데요. 네, 맞아요. 거기도 흥미로운 점이 있었는데 그 LFSE 분석 결과를 보면요. 항생제를 쓰지 않은 외복자 그룹 2, 여기서는 말라세지아라는 다른 종류의 진균이 특징적으로 많이 나타났습니다. 아, 거긴 또 말라세지아군요? 네, 그러니까 항생제를 썼냐 안 썼냐가 회복 후의 구강 진균 군집 변화 양상을 이렇게 다르게 만든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. 그리고 또 하나 재밌는 점은요. 건강한 대조군 그룹 있잖아요. 여기서는 오히려 아스페르줄러스나 페니실리움처럼 우리가 좀 들어본 곰팡이 종류들 이런 걸 포함해서 더 다양한 진균들이 비교적 고르게 분포하고 있었다는 겁니다. 다양성이 더 높았다고 볼 수 있죠. 그렇군요. 입속 세상에 근데 진균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. 세균들도 엄청 많을 텐데 이 진균들이 세균들하고는 좀 어떻게 지내고 있었을까요? 뭐 서로 돕는다거나 아니면 막 싸운다거나 그런 관계는 없었나요? 그거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. 실제로 항생제 치료 그룹 I에서 좀 흥미로운 관계들이 관찰됐어요. 예를 들면 아까 말씀드린 캔디다 있잖아요. 이 캔디다는 잇몸 질환하고 자주 엮이는 포르피로모나스라는 세균이 있는데 얘하고는 음의 상관관계를 보였어요. 음의 상관관계면 하나가 늘면 하나는 주는. 그렇죠. 쉽게 말하면 캔디다가 많아지면 포르피로모나스는 좀 줄어드는 경향. 그러니까 서로 같은 공간에서 막 같이 잘 살지는 못하는 약간 그런 모습을 보인 거죠. 이게 뭐 항생제 영향일 수도 있고 아니면 타액이라는 특정 환경에서 서로 경쟁하기 때문일 수도 있고요. 반면에 야로야라는 진균하고 에그리게티박테라는 세균 사이에는 또 양의 상관관계, 즉 같이 늘어나는 경향도 발견됐고요.
그리고 일부 환자에게서는 케자크스타니아라는 좀 생소한 이름의 진균이 발견됐는데요. 이게 어쩌면 캔디다의 활동을 좀 억제하는 약간 경쟁자 역할을 할 수도 있겠다. 이런 가능성도 제기됐습니다. 자, 그럼 이 모든 연구 결과를 쭉 들어보니까 이게 결국 우리에게 뭘 말해주는 걸까요? 정리를 좀 해보면 일단 코로나19 회복 과정 자체가 구강 건강이랑 진균 군집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. 이거 하나고요. 그리고 항생제 사용은 특히 그 기회 감염성 진균인 칸디다를 정말 폭발적으로 증가시킬 수 있다. 이 점이 아주 중요하겠네요. 네, 그렇죠. 또 항생제를 안 쓴 경우에는 말라세시아 같은 다른 진균이 좀 두드러지고요. 그리고 입속 미생물들의 상호작용이라는 게 참 복잡하고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구나 이것도 알 수 있었고요. 맞습니다. 이 연구는 결국 항생제를 사용할 때 단순히 우리가 목표로 하는 세균만 죽이는 게 아니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. 입속 전체 미생물 생태계, 특히 칸디다처럼 잠재적으로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진균의 증식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좀 신중하게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아주 강하게 시사합니다. 결국엔 평소에 구강 건강을 잘 관리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그 기본적이면서도 핵심적인 교훈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만들죠.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. 이 연구에서 잠깐 언급된 카자크스타니아 같은 진균 있잖아요. 이게 어쩌면 칸디다하고 경쟁하면서 우리 입속 균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줄 수도 있는 그런 덜 알려진 진균들이 더 있지 않을까요? 그렇다면 혹시 미래에는 질병이나 항생제 사용으로 깨져버린 입속 균형을 되찾기 위해서 이런 착한 곰팡이랄까요? 아니면 경쟁자 곰팡이로 활용하는 새로운 전략 같은 게 가능해질 수도 있지 않을까요? 한 번쯤 생각해 볼 만한 흥미로운 가능성인 것 같습니다. 오늘 저희가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.